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여전히 좀 강합니다. 3,99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어요. 1.83%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냅니다.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만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2.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두 대장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또 분전을 하니까 현대차도 5% 가까이 상승을 하니까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꽤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최근에 선물 누적 순매수가 순매도가 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좀 줄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씩 포지션을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선물 순매수 현황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그럼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들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을 일단은 걷어냈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다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럼 거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냥 현대차를 사자니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현대오토웨버를 많이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오토웨버는 제가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과거에 단순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커넥티드카라든가 이러한 모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현대오토웨버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깐부 회동을 하면서 현대차도 우리가 5만 개 칩 구매할 거야. 이런 얘기도 네. 다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이 현대오토웨버가 뭐 엔비디아의 GPU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보틱스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사상 처음으로 올해 매출도 4조 원대를 넘어가면서 뭐 내년 후년에는 뭐 6조 원, 뭐 10조 가까이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자동차 부품단 또는 뭐 완성차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쵸.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돼서 전 사업장에 이제 투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결국은 정의선 회장 쪽에 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현대오토웨버도 바로 7%의 지분을 가지면서 향후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 이런 글로비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현대오토웨버도 결국은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움직임에도 연관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복합적인 현대차 그룹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의 지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보티스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성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제가 점검을 해드리면서 바로 21만 원 내외를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이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네. 결국 지난번에 사실은 11월 3일 날 24만 5천 원을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근 한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호재성 재료까지 나와주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은 월봉상으로 보시면요. 바로 2023년도 9월 달에 이 26만 3천 원 이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순항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현대오토웨버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이겠고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장중에라도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대응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2023년의 최고점이었던 게 26만 3천 원. 요거를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셔야겠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현대오토에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저도 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네네. 이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문제라든가 그쵸, 예.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워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정의선 회장이 7.3%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맞물려 들어갈지 퍼즐처럼 뭔가 맞춰질지 그런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지금도 14.3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르신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BHI입니다. BHI는 또 원전주 최근에 다시 이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BHI가 같이 함께 뭐 두산에너빌리티만 넣어 보시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습니다. BHI 쪽도 저희가 원전도 이제 온기가 좀 퍼지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는 역시 뭐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전기술이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네네. 경우도 부각이 됐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유동성도 조금 위축돼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뭔가 지금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러게요. 한미 원전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에게 뭐 원전이 됐든 또는 핵잠이 됐든 또는 조선과 관련돼서든 네.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직은 동상이명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빨리 뭔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짜자라는 거고 저쪽에서는 야 일단 빨리 좀 돈 좀 넣어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BHI 또 원전 진출이라든가 또는 어떤 SMR 수주 발주라든가 수출 다변화라든가 뭐 하나 둘씩 가시적인 그러한 그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수주 잔고를 비롯해서 최소한도 1조 7천억 이상이 더 발생될 가능성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만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상단과 하단이 좀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 10월 13일 날 61,900원을 돌파하는 물론 수주 소식도 전해진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지지와 저항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들을 보면은 이 4만 원은 쉽게 안 무너지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5만 5천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는 저항으로 아직은 작용이 되고 있는 자리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봤을 때 이제 중심값 을 우리가 보면은 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박스의 중앙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결국은 넓게 보면은 4만 원에서 5만 5천 원, 좁게 보면은 5만 원이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거나 오히려 5만 원이 안착이 돼주면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 하거나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4만 6, 7천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5만 원에 이제 근접해 줄 때는 오히려 적절한 이익 실현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서 뭐 4만 5천 원 이하라든가 4만 원대 근접해 주면 오히려 또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겠고 결국 이 종목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8만 5천 원이라는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얘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I 원전주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원전주 코스닥에서 하나 좀 골라보면 BHI 그렇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가격도 지금 말씀해 주신 박스권에서 가운데 중간값보다는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뭐 3.8% 올라가지만
그래도 아직 뭐 46,000원대니까 BHI도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요. 종목 레이더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위원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도 지금 뭐 많이 왔다가 많이 올라왔다가 무섭게 올라왔다가 지금 한번 덜컹거리고 출렁거렸습니다. 네네. 이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할지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그냥 사도 괜찮을 건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다른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10월 말 또 11월 초에 고점 찍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대반등 준 종목들이 그렇죠. 많은데 이 종목은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급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급증을 해줬다가 그렇죠. 급감을 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쪽에 HBM 이 테스트 장비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하반기 내년부터 안정적인 실적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테스트 어떤 그 기간이라든가 시간도 단축하고 네. 그리고 불량률도 아주 잘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잘 돼 준다라면 사실 당기 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였다가요. 네.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급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영업이익만 1,878억 원으로 738%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요. 전체적으로 바로 8월 말 9월 초에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단숨에 올라올 때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올라왔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지난 11월 말 이후부터 이제 이 4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해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좀 매수했던 것들 어느 정도 매도세도 진정이 됐고요. 기관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오히려 내가 손절할 수 있는 많이 말씀드린다면 42,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도망가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뭐 7,000원 내외인데요. 48,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큰 욕심 안 낸다고 하더라도요. 뭐 단숨에 뭐 직전 고점 뭐 넘어가 있는 이런 7만 원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5천 원에서부터 6만 원 라인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매수하거나 물리시기보다는 네. 크게 물릴 자리가 없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테크윙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거다. 내년에 그렇죠.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급격하게 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11월에 또 너무 급격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반등세를 기원을 해보면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테크윙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볼까요? 마지막 종목으로 선택해 주신 건 어떤 걸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LS 일렉트릭. 자, LS 일렉트릭도 어느 정도 좀 쉬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우리 방산하고는 또 틀리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이라든가 어떤 주가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방산 관련주들은 급등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60일선이라든가 120선도 다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LS 일렉도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수주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데이터 센터 AI가 소위 거품이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면 제일 수혜를 보들 쪽들이 이쪽들이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뭐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만은 뭐 고부가 전력기기 증설이라든가 또 생산량도 급증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 전력기기 급증에
따른 이러한 글로벌 시장 진출, 유럽 쪽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고 특히 이 영국 배전반 기업과 함께 EU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 사실 이 종목은 지난 10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해드렸었죠. 네네. 그 이후에 1차, 2차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고가 대비한다라면은 뭐 한 달 반 만에 한 54%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이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증시 격언에 100일 횡보 조정 또는 3일 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하락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40만 원 이상에서 계속 옆으로 드러눠주고 그렇네요.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주가가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디딤발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차 목표가죠. 57만 원까지 뭐 큰 무리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시점에서 뭐 내가 지금이라도 뭐 매도할까가 아니라 네. 최소한도 5자 이상 넘어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그러게요. 지금은 조금 신규 진입 내지는 홀딩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신규 진입도 괜찮다. 지금 50만 원 아래에서는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만 원 넘어가서 파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 좋은 종목들 서동구 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